64-2번 풀이하겠습니다. 64-2번은 A집합과 B집합이 서로 가기 때문에 서로한 말은 A, B에 공통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질문은 A, B에 공통되는 게 없었을 때 그때 보기 중에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참이겠죠. 니에는 A, B가 공통되는 게 없으면 A, B 합친 녀석은 전체 집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합집합은 전체 집합은 아닌 거죠. A에서 B를 뺐을 때는 A라고 얘기하는 거는 A 빼기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A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하는 건데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뺄 게 없어서 그냥 A만 남는 거죠.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A집합과 B집합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서로 소니까 A의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B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영역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방향은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A라는 집합은 B의 바깥쪽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A하고 A에서 B를 뺀 녀석? A에서 B를 뺀 것 자체가 A였잖아. 그럼 질문 자체는 A하고 A의 교집합이 누군지 물어봤기 때문에 연산 결과는 A라고 얘기할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톤을 주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문제 풀 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딱 이렇게 생긴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포항관계에 대한 인식을 해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내용 정리부터 다시 하자면 우리는 A라고 한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이 표현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A하고 B에 공통되는 건 A인가요? 또 저 표현과 똑같은 표현은 A하고 B를 합친 녀석은 B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건 맞나요? 그래서 A하고 B가 공통된 게 A라는 말은 A라는 녀석이 작은 집합으로 A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A하고 B의 합집합이 B라는 얘기는 B가 더 큰 집합이어서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작업을 해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A하고 X의 교집합이 X라고 합니다. 누가 더 큰 집합이라고요? 네, A가 더 큰 집합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은 합집합이 X가 나온다고 하거든?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이지? 두 개 합쳤더니 X가 된다고 하니까 더 큰 집합이 X고 작은 집합이 B겠죠? B가 X 속으로 포함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더 큰 집합이고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캐치낸 다음에 문제 풀어는 것 같고요. 앞에 D2라고 하는 녀석이 X라는 집합에 포함되고 X라는 집합은 A, B, C, D에 포함된다고 하거든. 문제가 물어보는 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집합 X라는 집합은 몇 개나 가능하죠? 네, 그러지 말아요. 선생님 방금 소름 끼쳤어요. 지금 이 집합은 D하고 있는 무조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A, B, C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3승으로 집합의 개수는 8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3개라고 그냥 바로 주저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답을 쓸 때 3개라고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드므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림을 그려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녀석이 밑에 써있긴 하거든? 근데 선생님 이거 다 손으로 일일이 그려주는 시간이 꽤 걸려서 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A 합집합 B는 요 녀석이죠. 여기 지금 색칠되어져 있는 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가요? 그런데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의 바깥쪽에 색칠된 거고요.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B의 바깥쪽에 색칠된 건데 두 녀석 중에 공통된 녀석은 이거라는 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겹인 거. 여기 색칠된 녀석을 여기다 또 색칠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다고 한다면 두 녀석의 공통된 녀석은 두 겹인 녀석. 빨간색, 노란색이 모두 칠해진 건 여기인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두 개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 같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A가 B에 포함됐을 때
여집합들은 포함관계를 표현할 때 방향이 바뀐다고 했었나요? 여집합을 달아주면 방향 바꾼다고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실은 드모로간 법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드모로간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에 대해서 각각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여집합을 달아주고 가운데 연산기호만 방향을 바꿔주는 녀석으로 연산하는 이 녀석을 드모로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 여집합, 여집합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A 빼기 B라고 한 녀석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A 빼기 B 자체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죠. 그거의 여집합을 달아주게 되면은 앞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인데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본 거는 B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B 여집합의 여집합은 B인 건가요? 가운데 연산기호만 합집합을 바꿔주자고요. 이런 녀석이 사용한 연산이 여기서 넘어간 게 드모로간 법칙을 사용한 거죠. 드모로간 법칙은 여집합들을 달아주고 가운데 연산기호를 바꾸는 게 드모로간 법칙입니다. 드모로간 법칙은 집합이 3개일 때도 성립한다고 하네. A, B, C 모두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할 때는 각각의 여집합을 구한 다음에 가운데 연산기호만 방향을 바꿔준다고 얘기하네요. 2개짜리 뿐만 아니라 3개짜리도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다음을 간단히라고 하는데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A집합과 B집합으로 부분 집합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녀석은 이거를 간단히 해보세요 라고 하거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것만 간단히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지금 A 합집합 B가 되는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드모로간의 법칙에 의해서 뒤에 거는 여집합으로 밖으로 빼주면 A 합집합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운데 있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지? 교집합의 여집합은 빼기인가요? 그럼 A 합집합 B에서 지금 A 합집합 B를 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결과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자기 자신을 제거했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몰라. A가 B가 누군지 모르는데 집합 B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림을 갖다 그래서 숫자를 몇 개 채운 다음에 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전체 집합에 8까지 있어야 되는데 A, B의 공통된 숫자는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채워 넣습니다.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A-B인가요? A-B여서 1과 6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얘는 뭘 얘기하는 거죠? 드모로간 법칙에 따르면 여집합을 묶어주게 되면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에서 여집합을 밖으로 빼주면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합집합의 바깥쪽에 2하고 8이 있다는 얘기인가? 1부터 8까지가 다 있어야 되니까 아직 쓰지 않았던 숫자가 B에 들어가는 거죠? 4하고 5하고 7의 값이 지금 B집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B집합 속에 있는 숫자만 읽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해주야? 유리창 밖으로 시선이 처리되는 것 같던데 아니야? 나 선생님 잘못 본 거겠지? 너 어디 봐 지금? 아 칠판 보고 있는 거였어요? 소연아 수업할 때 대답을 해주면 수업하는 사람이 수업하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대답을 해주면은 네가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판단해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대답을 안 해주면은 자꾸자꾸 살펴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 목소리는 조금만 더 크게. 자, 우리 혜주도 처음 만났을 때 목소리 들릴 듯 말 듯 항상 얘기했었는데. 자, 처음에 있는 녀석은 이 식을 이쁘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번 문제를 보고서 드시는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요? A 합집합, A 합집합이 똑같네? 그래서 지금은 A 합집합으로 묶어주는 방법을 선택했겠네요? 앞에서 남는 거는 B가 될 테고 뒤에서 남는 건 B 여집합인데 가운데 뭘 써야 되죠? 네, 가운데 있는 이 교집합을 가운데다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B 속의 거랑 B 밖의 거의 공통된 게 누군데? 공집합인가요? B 속의 거랑 B 밖의 거는 공통된 게 공집합이고요. 두 개 합쳤더니 A인 거 이해되신 거 맞죠? 두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하고 싶나요? 여집합을 바꿀까요? 어떻게 해요? 드모르간 법칙으로요? 뒤에 있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연산교가 다 교집합인가? 연산교가 다르면 분배를 할 건데 지금은 무슨 법칙을 사용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이게가 무슨 법칙이었죠? 그치. 괄호가 두 번째, 세 번째 묶여있는 괄호를 첫 번째, 두 번째로 묶어주는 거를 결합법칙이라고 했었죠? 그럼 A하고 A 속의 거랑 A 밖의 거에 공통되는 거는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에 공통되는 게 누굴까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 어떤 누군가가 존재하는 비여집합이라는 집합이 있거든? 두 개가 공통되는 게 누굴까? 네, 공통되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걸 보고 나서 무엇을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빼기를 바꾸고 싶다고? A-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죠? 네,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의 값에 교집합 A인가요? 이제 소연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죠? 가운데 연산기호가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교집합 A를 분배하는 게 지금 그 다음에 할 일일 것 같은데 해주 뭐 다른 생각 있나요? 자, 교집합 A의 값을 A 여집합한테도 교집합 A를 줄 거고요. B한테도 교집합 A를 줄 건데 가운데는 뭘 써야 되나요? 교집합 A는 각각 줬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합집합을 가운데 써야 되겠죠? 된 거 맞나요? 근데 앞에 있는 집합은 뭐예요? 뒤에 있는 집합은 비교집합 A인가? 근데 비교집합 A를 선생님이 A교집합 B라고 쓴다면 무슨 법칙을 사용한 거죠? 소연아, 소연아, 비교집합 A를 A교집합 B라고 쓴 건 무슨 법칙이죠? A하고 B의 순서를 바꿔 쓰는 건 교환 법칙이었나요? 자, 공집합하고 A교집합 B를 합친 건 누굴까요? 네,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 A교집합 B를 합치면 A교집합 B가 되겠군요.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소연아, 자꾸 입을 여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A교집합 B하고 A-B하고 B-A에 공통되는 걸 구하라고 하거든? A-B하고 B-A 값에 공통되는 걸 구하라고 하는데 A-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선생님 합집합의 표기는 좀 불편해서 안 했고요. 여기가 A-B죠. B-A라는 녀석의 값은 여기가 B-A입니다. 간단히 하라고 하는 건 수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그림상으로도 우리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림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빗금친 부분에 공통되는 게 누굴까요? 네,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다음 페이지부터 뭘 주로 배워야 되냐면
다음 페이지부터 A-B 합집합 B-A를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두 개는 비슷하지만 다른 거지. 가운데 이거는 교집합이고 이건 합집합이죠? 얘는 공집합이지만 A-B하고 B-A를 합치게 되면은 그 녀석은 집합이 이런 집합인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 풀다가 요 녀석인지 요 녀석인지 혼동하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거 두 개가 혼동되지 않고 문제 풀 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혼동하는 거는 하나는 4, 하나는 7인데 4하고 7을 맨날 구분 못하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자, 근데 이 녀석은 우리의 연예인 이름 중에 잊혀져 가는 연예인이 있는데 근데 윤시훈 알아? 앞으로 읽어도 윤시훈, 뒤로 읽어도 윤시훈. 연예인 윤시훈을 몰라? 이효리.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이효리. 이효리는 아냐? 대칭되죠, 이름이. 이 녀석의 이름을 이건 좀 특별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중요하게 배울 거거든?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되죠. 이런 녀석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거든? 이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지 않아. 대칭 차집합은 이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한 다음에 대칭 차집합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 자, 다음에서 연산을 통해서 A, B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밝히고 싶거든. 주어진 등식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등식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함관계로 적절한 녀석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쌤은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간단히 한 다음에 그거랑 오른쪽이 같다고 놓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A, B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녀석의 값, 좌변에서 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에 대한 연산을 하려고 하거든. A-B의 값은 A교집합, B여집합으로 쓸게요.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녀석과 B 합집합을 구해서 그걸 A라고 놓을 예정인데 먼저 A교집합, A교집합이 똑같기 때문에 무슨 법칙에 의해서 소연아?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으로 묶어줘야 되겠네. A 교집합을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면은 B의 여집합이 남고 B가 남을 건데 가운데 뭘 써야 되죠, 소연이? 네. 쌤이 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을 항상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녀석입니다. 그런데 B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은 누굴까요? 네, 이건 전체 집합이네요. 전체 집합과 A라는 녀석의 교집합이 누굴까요? 네. 그래서 A 합집합 B의 값이 A였을 때는 A 집합과 B 집합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네, A가 더 크고 그 속의 일부분이 B였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결론은 등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 있습니다. 그 답이 2번이 답입니다. 학교 시험에 이렇게 많이 출제합니다. 대칭 차집합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도 멀었네. 하나 더 있네, 문제가. 새롭게 약속된 집합의 연산. 지금 문제는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을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연산 방식으로 연산할 때는 문제가 지시한 대로만 연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새로운 연산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는 앞에 거, B는 뒤에 걸 지칭하는 것 같고요. 시킨 행동은 A라는 앞에 있는 집합과 앞뒤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연산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올바르게 된 결과로서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A 연산 B라는 것 자체가 더럽게 생겨가지고 A 연산 B라는 게 더러워서 A 연산 B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여기 써 있는 게 지저분해서 좀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물어간 법칙을 사용할까? 드물어간 법칙에 따르면은 A 여집합, B의 여집합, 니네가 대답을 원활하게 해주면 선생님이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매번 드물어간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고 넘어갈 텐데 대답이 없기 때문에 매번 드물어간 법칙을 사용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 지금. 이건 올바른 수업이 아니야. 너희가 이해됐음을 표현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가운데 연산기호가 다르죠? 그래서 무슨 법칙? 네, 분배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도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썼습니다. 가운데는 합집합. 앞에 거는 공집합. 그러면 뒤에 거는 앞에 있는 건 공집합인데 뒤에 있는 게 어떤 임의의 집합이고 합치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 될 건데 결국은 이거 자체가 A-B랑 똑같은 건가요? 그럼 문제의 질문은 기억 같은 경우에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이 연산 방법으로 연산하라고 한다면 앞에 집합에서 뒤에 집합 빼란 얘기인가?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뭐가 될까? 네, 뺀 게 없겠군요. 니은으로 갔습니다. 먼저 여집합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집합과 A부터 먼저 산수할까?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란 얘기죠. 그게 뭐죠? A 여집합? 전체 중에 A만 제거했으니까 남은 게 A의 바깥쪽에 거 A 여집합인가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 바깥쪽에 또 여집합이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누군데?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인가요? 여집합 두 개 있으면 그냥 A가 되는 거죠? 이거 틀렸네요. 공집합이 아니라 A네요. 지금 이해된 거 맞나? 근데 왜 공집합이라고 얘기했을까? 뇌가 A였는데 입이 공집합이었나요? 네, 그런 걸로 칩시다. 세 번째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A하고 B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여집합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A하고 B의 값을 연산했더니 그것 자체가 그냥 A-B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여집합을 달아줬다며. 그러면 이 값은 A-B라는 집합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 녀석은 A-B 속에 있는 거랑 같을까? 절대 같을 수 없겠죠? A-B의 바깥쪽 거고 A-B 안쪽은 아닙니다. 옳은 건 기억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해되신 거 맞죠? 이해 덜 된 거 있으면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니은도 뒤에 맞다고 돼 있어? 선생님 뭐 잘못 놓친 게 있나? 전체 집합과 A 집합 뺐더니 A 여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인데? 니네 책에는 여기 A라고 돼 있니? 선생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마지막에 뭐 잘못 봤나? 선생님 실수했다. 큰일 났네. 선생님이, 아이고야.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선생님 뭘 잘못 봤냐면, 이거를 순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가 A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 교집합으로 써버렸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부터 잘못한 바람에 이거 수정 좀 할게요. 다시 봅시다. 여기가 A 합집합, A 여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 됐나요? 그리고 가운데는 왜 멀쩡하게 써있는 합집합과 이것도 교집합인데 잘못 봤을까? 교집합이죠. 그럼 A하고 A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에 공통되는 거는 더 작은 집합인 요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A 속의 거랑 B의 바깥쪽에 공통되는 걸 보라는 얘기네.
아, 나 자꾸 왜 잘못 쓰냐? 정신 좀 놓는다, 정 선생님 지금. A 합집합, B 여집합이죠. 이게 맞는 표현이죠?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연산하라고 한다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여집합을 합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집합의 여집합이 누구죠? 공집합의 바깥쪽, 공집합이 아닌 녀석이 전체 집합이라고요? 전체 집합이 아닌 거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 합쳤으니까 전체 집합입니다. 기억은 그래서 참입니다. 두 번째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합과 A 집합에 대해서 연산을 먼저 합시다. 그럼 전체 집합과 A 집합의 여집합을 합치라는 얘기죠. 어떤 집합과 전체 집합을 합치면 그 자체가 전체 집합인가요? 이거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기 때문에 답은 공집합이 맞군요. 세 번째도 다시 보겠습니다. 디귿은 먼저 A하고 B의 값을 연산하라고 했고요. A, B의 연산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근데 이 녀석 전체 여집합을 달아주라고 하니까 여집합을 달아주면은 드모론 법칙에 의해서 네, A 여집합과 B가 되는군요. 교환 법칙에 따르면 두 개 순서 바꿔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B-A에 해당하고 B-A하고 A-B는 다른 거죠. 자, 이제 대칭 차집합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대칭 차집합이라고 설명했었잖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A-B라고 하는 녀석과 B-A를 합친 녀석이고요. 그 녀석은 A-B하고 B-A를 합친 녀석입니다.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 가운데가 교집합이면 결과는 공집합이었습니다. 우린 이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이거의 이름이 대칭 차집합인데 지금 색칠되어져 있는 녀석의 값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합집합 중에서 이 가운데 교집합을 제거한 것도 대칭 차집합의 그림과 똑같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 대칭 차집합에서 위에 걸로 풀 때가 쉬울 때도 있고 밑에 걸로 풀 때가 더 쉬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연산하는 녀석을 문제에 따라서 이런 연산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문제마다 학교쌤이 가운데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학교쌤 맘이야. 근데 알려줘. 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런 연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니네 문제 풀어볼래? 이렇게 출제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칭 차집합을 연산할 때 대칭 차집합 자체는 세모가 대칭 차집합을 연산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대칭 차집합의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 두 개 순서 바꿔서 연산해도 똑같아. 결합 법칙도 성립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 풀 때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를 질문이 야 다음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집합이 있을 때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안 해? 라고 물어보는 게 객관식 보기에 3번에 있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야 돼. 그러면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판단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연산은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는 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이런 짓을 해야지만 안 돼. 일단 A 연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문제가 이렇게 정의했다고 한다면 B 연산 A라는 녀석은 A 자리에 B를 쓰고 B 자리에 A를 쓰라는 얘기잖아. 두 녀석은 앞에 거 뒤에 거 순서만 바꿨기 때문에 같은 녀석인 거죠? 근데 이 정도는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정도여서 이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근데 문제는
A란 녀석과 B라고 한 녀석의 대칭 차집합과 C라고 한 녀석에 대해서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구하는 게 이 좌변이거든? 이게 조금 헷갈릴까봐 걱정이야. 자, A집합과 B집합과 C집합이 있습니다.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은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은 여기하고 여기가 A집합과 B집합의 대칭 차집합입니다. C라고 한 집합은 여기가 그냥 C라는 집합입니다. 이 두 집합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게 되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 자체가 A-B하고 B-를 합쳤다고 할 수도 있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고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녀석에서 두 개 공통되는 걸 제거하려고 하거든 지금. 일단 두 개 공통되는 게 어디가 공통되는 건지 알아? 두 개가 공통되는 건 지금 이 부분이 공통되는 거니?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두 개를 합친 녀석 중에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두 개 합친 녀석은 두 개 합친 녀석의 값이 두 개 합친 녀석의 값은 여기 색칠된 거 말고 여기도 색칠이 돼 있을 거거든? 그런데 이 그 두 부분이 규집합이어서 빼준 거야.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집합의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두 번째 거는 A라고 한 집합과 BC의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두 녀석에 대해서 A집합과 BC의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또 대칭 차집합을 구할 생각이거든. A라는 집합은 여기가 A라는 집합이고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은 여기가 지금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이거든. 이해됐나요? 그럼 이 두 녀석에 대해서 또 대칭 차집합을 구하게 된다면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집합의 교집합이 여기라는 게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어요? 그럼 두 개 합집합 중에 이 교집합을 제거하게 되면 두 개 합집합 중에서 교집합을 제거하게 되면 이 그림이 나오려나?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면 두 개는 서로 같은 거 맞아? 같은 데 색칠되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시험에서 야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게 성립의 안 해라고 물어볼 때마다 참고서에 있는 문제 됐든 학교 시험 문제 됐든 나올 때마다 이게 성립하는지 니네가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렇겠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괄호의 순서를 앞에 두 개에서 뒤에 두 개를 묶어준 녀석의 값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묻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결합법칙은 성립한다고 외우고 있어야지만 돼.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외의 것들도 외우면 참 편하긴 한데 쌤이 많은 애들을 가르쳐봤지만 애들이 대부분 외우지 못하거든? 외우지 못하니까 나올 때마다 생각하면 되지 뭐. A라는 집합과 공집합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하고 공집합에 대해 대칭 차집합, 두 집합의 대칭 차집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대칭 차집합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잖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로도 계산할 수도 있고 두 집합의 합집합과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빼는 방법도 있다고요. 먼저 이 위에 거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A에서 공집합을 뺀 게 누구지? 공집합에서 A를 빼면 뭐가 되지?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A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거하려고 해. 아무것도 해당치 없었으니까 A에 해당하는 것조차 없을 거고 뺄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공집합에서 누군가 빼는 것 자체는 공집합이겠네요? 그럼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누구예요?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누구야? A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은? 뺄 게 없으니까 똑같이 A가 나오는군요. 이거는 이렇게 풀든 시간이 얼마 안 걸려.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되긴 해. 나오면 생각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쌤 생각에는 10분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분 좀 너무했나? 3분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A하고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A인 거 3분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요. 자, 이번에는 A하고 A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셈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려고요.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A하고 A 합집합도 A고 A하고 A 교집합도 A인가? 그럼 빼면은 공집합인가요?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의 대칭차 집합은 공집합이네요. 3분 정도는 바래봅니다. 자, 이번에는 A란 녀석과 전체 집합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려고. A하고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은 합집합이 누구지? 교집합은 누구야? 전체 집합에서 A를 뺐다고? 그래서 결과가 A 여집합이라고? 야, 그러면은 A란 집합과 전체 집합의 대칭차 집합은 누구라고? A 여집합이라고? A하고 A 여집합은 어떨까? 말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합집합은 누구야? 두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두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그럼 빼면은 자 A라는 집합과 A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전체 집합이라고? 근데 이 각각의 값들은 3번부터 6번까지는 각각의 값들이 연산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 나왔을 때만 연산해도 돼. 하지만 교환 법칙은 보통 틀렸다고 답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교환 법칙에서 틀리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결합 법칙이 나왔을 때만 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야. 물론 이런 데서 산수가 틀려서 틀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건 결합 법칙에 대해서 매번 나올 때마다 풀고 앉아 있을까봐 그게 걱정되거든. 대칭 차집합의 연산은 결합 법칙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마다 절대 아까 쌤 그림 그렸던 거 그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많은 시간을 뺏깁니다. 자, 3, 4, 5번, 6번은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해볼까? 외웠다고 생각하고 쌤이 A 여집합과 B 여집합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구해보려고 여기선 동그라미로 대칭 차집합을 표현했거든? 동그라미로 대칭 차집합을 표현했는데 이 녀석의 값이 진짜 요거의 결과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려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합집합에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교집합을 빼는 게 대칭 차집합인데 앞에 건 드물어원 법칙에 따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가요? 뒤에 거는 드물어원 법칙에 따라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는 빼기 때문에 가운데는 빼기의 값은 교집합 쓰고 뒤에 거에 여집합을 달아주는 게 빼기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만 없어지면 되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인데 교환 법칙에 의해서 앞뒤만 순서를 바꿨으면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시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을
A 교집합 B를 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자체가 A 집합과 B 집합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그냥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과 동일합니다. 얘들은 똑같습니다. 이런 건 나왔을 때 계산하면 돼.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우리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방금 막 설명했으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교환법칙은 성립하니? 대칭 차집합의 연산에서 교환법칙은 성립합니다. 자기 자신끼리 연산하게 되면은 공집합이 맞나요? A하고 A 여집합을 연산했을 때는 전체 집합이 맞나요? A하고 공집합을 연산하면은 A인가요? A하고 전체 집합을 연산한 게 누구지? 맞아요. 이게 틀렸네요. 방금 전에 했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려고요. 그런데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수는 없어. 그러겠지. 기억이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다 이 대칭 차집합에 대입해서 산수하면 됩니다. 산수는 이렇게 풀었을 때는 산수 실수를 좀 애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산수는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빼는 걸로 산수하는 게 편리한 것 같아요. 여기다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집합 중에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 자, 먼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2의 배수 집합을 A라고 쓸 거고 3의 배수의 집합을 A3이라고 쓸 거거든. 그럼 2의 배수가 겁나 많이 있는 집합과 3의 배수가 겁나 많이 있는 집합이 있어. 두 집합의 공통된 숫자가 누구의 배수일까? 그러겠네. 이건 지극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지. 이럴 때는 우리가 이 값을 6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뇌가 이거는 안 틀려. 이거는 지금 너희가 6의 배수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답할 수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만의 지식으로 충분히 답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는 해주 틀릴 것 같아. 자,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은 누굴까? 해주 얘기해봐. 안 틀렸어. 2의 배수 2, 4, 6, 8, 10 이렇게 쓴 녀석과 4의 배수 4, 8 이렇게 쓴 녀석은 공통된 게 4, 8이 공통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4의 배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페이지가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페이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하고 3이라는 숫자는 서로 소인 숫자니? 그럴 때는 최소 공배수의 값을 여기다 쓴대. 그런데 2하고 4는 서로 소가 아니잖아.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는 포함관계가 성립한 집합인 거죠. 우리는 더 작은 집합이 우리의 뇌가 4가 큰 숫자고 2가 더 작은 숫자여서 A2가 작은 집합, A4가 더 큰 집합으로 뇌가 잠시 착각하는 바람에 선생님들도 그 포인트에서 실수하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자꾸 거기서 출제. 하지만 2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고 4의 배수가 더 작은 집합이지. 4, 8, 12 원소도가 더 적게 들어있고 2, 4, 6, 8, 12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원소가. 그래서 그 착각하는 포인트 때문에 잘못 대답할 수 있지만 두 개 공통되는 건 4의 배수의 집합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를 합친 건 누굴까? 네, 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치면 그건 2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포함관계가 성립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거든? 하지만 포함관계가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은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그럴 때 합집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 합집합의 값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녀석은 2, 3, 4, 6, 8, 9 이런 녀석은 특정한 숫자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선생님이 이 페이지가 얘기하는 것들을 써있는 글자가 많아서 그냥 말로 얘기했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인 녀석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게 누구야? 그러네. 12의 배수네. 해주도 동의하시나요? 근데 12의 배수의 집합이면 우리가 그 집합을 머릿속으로 원수가 누구인지 나열해볼까? 12, 24, 36 이런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겠네. 그죠? 그런데 만약 여기가 포함관계가 아니고 등호였으면 n값은 12였을 거야. 근데 포함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n값들은 12, 24, 36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는 12의 배수의 집합이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포함되기 때문에 12의 배수의 집합은 12의 배수의 집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24의 배수의 집합들도 12의 배수의 집합에 포함되는 거고 36의 배수들도 12의 배수에 포함되는 거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n이라는 값은 이렇게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n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12인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형태야. 시험 문제가 아이들은 연습하는데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지만 시험에서 은근히 틀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 되게 많이 연습하면은 안 틀릴 법도 한데 아까 전에 처음 선생님 출발할 때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의 값은 합친 녀석의 값은 누군가의 배수라고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었나요? 그런 인지사항을 가지고 그런 점을 인지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지금 2의 배수, 합집합, 3의 배수 이 집합과 4의 배수의 집합에 공통되는 걸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누군가의 배수로 쓰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현재 상태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는 초점이 연산교가 다르네. 그러니 분배해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오늘도 틀리고 내일도 틀리고 한 10번쯤 틀린 다음에 시험 보는 그날조차도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공통점이 누구지? 라는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자, 반드시 분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없이 많이 30년 동안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정확히 애들이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뻔히 알아서 너희들이 할 실수를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문제 풀 때 신경 써주세요. 자, 먼저 앞에 거는 2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 뒤에 거는 3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 가운데는 합집합입니다. 분배했고요.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게 누구야?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건 누구야? 그러면 아까는 이것과 이 녀석으로 생각했을 때는 딱히 생각이 좋지는 않아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분배한 다음에 쳐다봤더니 4의 배수하고 12의 배수는 포함관계가 성립할걸? 누가 더 원소가 많은 집합이야? 4의 배수가 더 원소가 많은 집합이죠? 그래서 4의 배수의 집합이 10의 배수의 집합을 포함하죠? 그래서 합집합이 누가 되죠? 4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건가요? 그때 n값이 누군가요? 라고 했으니까 n값은 4가 되겠네요? 시험 문제는 두 번째 문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애들은 분배를 하지 않고 생각해서 맨날 틀리는 편이에요. 자, 원소의 개수 파트로 갔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전체 집합 있고 A집합과 B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쓴 녀석의 값이 전체 집합의 개수, A집합의 개수, B집합의 개수, 합집합의 개수, 교집합의 개수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 1, 2, 3, 4, 5, 6, 7 정도만 해볼까? 8 정도 해볼까?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8개 있죠. A집합 원소의 개수는? B집합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은? 교집합은? 내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값을 구할 때는 A 개수하고 B의 개수만 더하면 될까요? 등호 성립에 왼쪽은 6인데 오른쪽은 7인가요? 어떻게 하지 등호가 성립할까요? 네, 교집합을 빼야지만 6, 6으로 등호가 성립하나요? 그래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게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공통되는 게 없을 때도 있어 문제가. 공통되는 녀석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공통되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는 A집합과 B집합을 서로 소라고 얘기하나요? A집합과 B집합이 서로 소가 됐을 때는 그때는 합집합 개수를 구할 때 뺄 게 없는 거네. 빼기 빵은 구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풀어도 되겠네요. 이게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 다 이렇게 풀겠죠? 그런데 쌤은 산수할 때 애들이 꼭 여기다 숫자 대입하고 여기다 숫자 대입하고 여기다 숫자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하는 편이거든 애들은. 근데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녀석의 값이 A 개수 더하기 B 개수랑 똑같은 거니? 이렇게 연산하는 게 무려 한 2, 3초는 더 빠를걸? 뇌를 이렇게 작동시켰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잘 이렇게 작동시키지 않더라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4개 중에 하나를 찾을 때 여기다 대입하는 게 머릿속에서 연산 속도가 좀 더 빨라집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3개 집합이 있습니다. 3개 집합이 A, B,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헷갈릴까봐 좀 무섭긴 하거든? 약간 헷갈릴까봐 무섭긴 한데 이게 A집합, B집합, C집합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 속에다 쓰는 거는 각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쓰는 중이거든? 여기에 A개, B개, C개 여기에 X개, Y개, Z개 여기에 W개 원소가 있다고 각각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했거든? 먼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란 얘기야? 이게 A집합의 원소의 개수인가? 내가 화면이 안 보이나?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누구야? A, B에 공통되는 건 누구예요? B, C에 공통되는 거네. A, C는 공통되는 게 누구지? W 플러스 Z? 모두에 공통되는 건 누구야?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게 궁금하거든? 이거는 A, B, C 더하기 X, Y, Z 더하기 W인가요? 그런데 이것들 3개와 이것들 3개와
요거 한 개를 어떻게 하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 내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하고 C의 개수를 더하게 되면 A, B, C는 하나씩 생기겠다. 근데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 W가 세 개 생기나? 그래서 빼주려고 A 교집합 B 빼주고 B 교집합 C 빼주고 C 교집합 A의 개수도 빼려고 이거는 지금 X, Y, Z가 한 개씩 W는 세 개 있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빼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X, Y, Z가 두 개씩 있었는데 X, Y, Z 하나씩 뺐으니까 이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W 값이 세 개였는데 W 세 개 뺐으니까 W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계산하게 되면은 요 밑줄 친 값만 나오는 거지. 그 W 값을 마지막에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등호가 성립하겠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되신 거 맞아요? 이제 공식이야 이게. 여기다 숫자를 대입해서 이제 풀어야 되거든? 공식 자체는 되게 길지만 외우기는 간결한 것 같은데? 한 개짜리 집합들 다 더해야 돼. 각각의 집합들을 다 더해야 되고 교집합들 다 빼야 돼. 세 개 모두의 교집합은 다시 한번 더해줘야 돼. 이건 더하기, 이건 빼기, 이건 다시 더하기. 되신 거 맞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A에서 B를 뺀 녀석은 원소가 누군지 물어본다면 원소의 개수 몇 개? A에서 B를 뺀 거네? A에서 B를 뺀 게 여기 아닌가? 원소 몇 개야? 두 개인가요? 근데 그 녀석의 값을 내가 이렇게 산수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산수하면 몇 개야? 우리 개수 알지 않아? 빼면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1인가요? A 3개에서 B의 개수 4개 빼면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절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잖아. 우리는 A집합에서 B집합을 빼준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빼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절대 이럴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A 빼기 B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A 빼기 B의 값은 앞에 연산할 때는 다 이렇게 연산해 줬잖아. 근데 A 빼기 B라는 녀석은 A란 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합집합에서 B를 뺐다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세볼까? 이건 안 되니까 원소의 개수를 셀 때 A의 개수에서 교집합 개수를 빼볼까? 그럼 두 개 맞아? A는 3개, 교집합은 1개. 두 개 맞네? 또는 합집합에서 B의 개수를 빼볼까? 그것도 맞네요.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 빼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개수 다 설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3개 집합이 있는데, 문제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알아야지만 답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런데 7개를 안 주고 5개만 준 다음에 답을 구하세요 할 때가 있어. 그럼 못 구하잖아. 여기는 뒤에는 7개가 누군지 알아야지 답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식으로 5개를 주냐면 야, A하고 C가 공통되는 게 없어. A하고 C가 공통되는 게 없어. 이렇게 줘.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있는 거 5개 다 알려줄게. 이거는 다 알려줄게. 문제 풀어. 대신 이거하고 이거 2개는 비밀이다? 야, 대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건 당연히 빵이겠지. 그럼 이건 몇 개야? 여기 공통되는 게 빵개면
이것도 빵개겠지? 그래서 애들은 여기서 망설임이 생겨. 나 7개 다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데 이거 빵개라니까 이건 교집합이 없다고 하니까 빵개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지? 아이씨 망했다. 어떻게 풀지? 이러면서 답을 안 달아. 그건 닭인 것 같아요. 닭. 우리 닭 아니죠? 여기가 빵개라고 한다면 세 개 모두의 공통된 건 당연히 여기도 빵개겠죠? 지금 했던 거 매우 중요해요.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5개만 줘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시험 문제가. 우리가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딱 이렇게만 나오면은 선생님이 맨날 준비시켜 주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서 조금 변형한 게 자꾸 문제로 출제되거든. 이제 한글로 막 뭐 축구, 농구, 뭐 영희철수, 뭐 기차, 뭐 버스 이렇게 막 말을 조금씩 살을 붙이고 조건들 붙여놓으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꼼꼼하게 읽으면 별거 없습니다. A는 30개, B는 25개, 합집합은 43개, 교집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2개 더한 게 이거 2개 더한 거랑 똑같다고? 더한 게 55? 이거 2개 더해도 55 나와야 되잖아. 답이 뭐예요? 이게 연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요. 대부분 애들은 이렇게 풉니다. 합집합이 43개라고? 그러니까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교집합인데 교집합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거 2항 해주면 X, 2항 해주면 55 빼기 43.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12 이렇게 풀거든. 이러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는 빼기보단 더하기를 더 잘하거든. 이거 2개 더해서 55면 이거 2개 더해도 55가 나와야 되니까 모자라는 녀석 12가 답이에요. 이게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 공식을 써야 되겠다. 이건 긴 공식이었잖아. 근데 그 공식을 말로 하겠습니다. 세 개 모두의 합집합은 18개라고 합니다. A의 개수는 8개, B의 개수는 12개, C의 개수는 9개라고 합니다. 교집합들 빼야 되죠. 교집합 5개, 교집합 6개, 교집합 4개 뺐습니다. 마지막에 3개 모두의 교집합을 X라고 한다면 X의 값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럼 꼴랑 2항 해가지고 X만 구하면 되는데 이 X를 구하는 거는 무의미해서 안 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은 이미 다 설명한 내용이거든. 지금 설명했던 게 밑에 건 설명했는데 위에 건 설명 안 했구나. 위에 거는 A란 집합의 바깥쪽에 원소가 몇 개 있나요? 그럼 A의 여집합이 몇 개인지 알고 싶다면 전체 단은 몇 개인데 그 중에서 A의 개수를 제거한 게 여집합의 개수겠지. 당연하지 이거는. 유추해서 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몇 개 없거든? 문제 요구한 건 전체 집합은 30개, A집합은 18개, B집합은 10개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30개 있는데 요게 지금 9개라고 하거든? 근데 괄호 속에는 이 집합이 누구야? 드물어 법칙에 따르면 그러네. A 합집합 B의 바깥쪽에 9개 있다고 얘기했나? 그럼 우리는 지금 A 합집합 B가 몇 개인지 안다는 얘기네? A 합집합 B는 몇 개여야 돼? 네, 21개가 돼야지 전체 집합이 30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A랑 B를 더해서 28개? 그럼 교집합이 몇 개란 얘기야? 네, 7개. 2개 더한 것과 2개 더한 거는 똑같을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소연이 지금 잘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쌤이 설명하는 것들 매우 착한 마음으로 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아마 이해 못하거나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해줄 소연이 둘 다? 그죠? 근데 선생님은 너희가 영리해지면 영리해질수록 이제 불친절한 수업을 하게 되거든?
지금은 엄청 신경 쓰면서 친절하게 수업하는 거야. 할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수업하는데 당신들이 머리가 좋아지면 한두 번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지식이 습득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단계가 오거든. 빨리 그런 시점이 왔으면 좋겠어.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려고 합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더하기 C의 개수는 다 주어져 있니? 근데 문제는 교집합의 개수들을 알아야 되는데 A 교집합 B, B 교집합 C. 근데 문제가 교집합들 안 주지 않았어? C 교집합 A, 마지막엔 세 개 모두의 교집합을 더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구할 생각인데 첫 번째 거는 15개, 두 번째 거는 11개, 세 번째 건 8개야? 근데 교집합이 없어. 대신 합집합을 줬대. 그럼 먼저 이걸 봐야 되겠네? 15, 11 더하면 26? 26? 그럼 교집합은 누군데? 네, 8개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건 8개 빼면 될 것 같고. BC는 공통되는 게 누구야? 아, 그러네. BC는 공통되는 게 없네. CA는 공통되는 게 누구야? CA 더해봤어? 23개? 그럼 CA 공통된 건 몇 개야? 근데 이걸 안 주네. 문제가 없어. 이제 포기해야 되겠네요. 없으니까. 이거 몇 개라고요? 네. 여기는 교집합 중에 한 개라도 0개가 있으면 이 녀석은 그 교집합에 포함된 녀석이니까 당연히 0개인 거죠? 그럼 12개만 빼라고 더했더니 26, 34? 34에서 12개 뺐더니 자, 이제 말로 주는 문제를 가겠습니다. 지금 수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면 조금 복잡한 것들은 니네가 해결할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니네한테 한 번 정도 맡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분모에는 예제 문제들은 크게 변형된 거 없이 꼭 시험에서 꼭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만 먼저 다루는 거고요. 변형된 것들이 없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나 센수학에서 연습해가지고 터득할 거고요.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말로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학생은 80명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집합인 것 같아. 운동에 대해서 뭘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축구가 53명이고요. 야구가 48명이고요. 그 중에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8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80명 중에서 축구는 좋아하는데 야구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푸는 게 더 편리하려나? 아니면 식에다가 뭐 이렇게 표현 문자로 알파벳을 쓰는 게 더 쉬우려나?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푸는지 편한 게 자기가 하다 보면 문제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 풀리니까 그때 판단합시다. 먼저 축구 집합이 있고요. 야구 집합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몇 명이 있다고요? 네. 축구, 야구도 아닌 사람이 8명입니다. 그러면은 합집합에 몇 명 있어야 돼? 그런 연산이 어떻게 나오? 네. 전체가 80명이었으니까 8명 빼면 72명이 합집합인 거야? 축구를 A, 야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합집합은 72명입니다. 야, 그런데 각각의 집합이 54, 48이라고? 그럼 두 개 더한 녀석은 102? 그러면 교집합은 몇이란 얘기야? 여기다 무엇을 더하면 102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뭐라고요? 30이 모자라군요. 102가 되기 위해서. 그럼 30이니까 이 속에는 공통된 게 30명인가 봐. 근데 축구가 더해서 그럼 24명 있어야 되나? 야구는 더해서 48? 그때 문제 요구한 녀석은 축구는 좋아하는데 야구는 좋아하지 않은 애들? 그래서 24명이 답이라고요? 쉽죠? 실은 우리가 하는 이 챕터 이름이 집합이잖아.
집합이 지금 수학 문제로서는 별로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은 거거든. 왜냐면 집합은 수학이 아니라 철학에서 배우는 논리학이야. 이건 수학이 아니라 논리학이란 철학이거든. 근데 논리를 고등학교 때 가르칠 만한 교과목이 적절하지 않아서 집합이나 명제라고 하는 챕터들은 논리학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수학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 그래서 집합은 실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쉬운 파트야. 약간만 이해하고 나머지 조건에 따른 적절한 답을 하는 파트거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본문에 있는 문제, 예제 문제 다 풀어준 것 같아요. 내용 정리도 한 것 같고요. 지금부터 유제 푸시고 연습 문제 풀어주세요. 76쪽에 2번. A집합은 원소가 정수가 아니야. 0부터 5 사이에 있는 실수의 값들이 다 A라는 집합의 원소래. 또 2부터 6 사이에 있는 실수의 값들이 B집합의 원소인데 X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X가 A에 포함된다. 그래서 X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었구만. 근데 A-B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을 합쳤더니 X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지? 이런 상황이었을 때 X라는 집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A에서 B를 빼면은 0부터 5까지 모든 실수 중에 2부터 6까지의 값들을 제거하는 거잖아. 근데 A에서 B를 뺀다는 개념이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럼 A 교집합 B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A 교집합 B는 등호는 있어? 없어? 2에? 2부터 5에는 등호가 있나요? 이게 A하고 B의 교집합입니다. 그럼 이걸 제거하게 되면 A라는 집합 중에 이걸 제거하게 되면 무엇이 남죠? 0의 등호 있어요? 0부터 어디까지 남아? 2가 남아 안 남아? 2가 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교집합에 2가 없으니까 그러면 2는 남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A 빼기 B가 0부터 2까지입니다.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A-B의 값은 0부터 2까지라고요. 여기에 사이는 모든 숫자가 다 A-B입니다. 그런데 X라는 집합은 그것보다 큰 집합이고 A집합은 또 그것보다 더 크다고? A집합은 0부터 5까지라고? 그럼 B라고 하는 집합은, X라는 집합은 요 사이 쌓인다며. 그렇다면은 P라고 하는 값은 0으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어야 될 것 같은데 P는 0이어야 되는 것 같고 Q의 값은 여기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럼 Q의 값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네, Q의 값은 2가 돼도 괜찮아. Q가 2가 되면 이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지만 같은 집합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Q의 값이 5가 돼도 괜찮아. Q가 5가 되면은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같은 집합에도 포함되는 거죠. 그때 이 Q의 범위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빼세요. 그래서 차이값은 3이 답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해볼까요? 또 푼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혜주는 없어요? 저 뒤에 있어요. 소연이는 없어요. 저 뒤에 몇 쪽에 있죠? 없어요.